이제 도표를 통한 시각화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그 시각화에 있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이유가 데이터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달라서 그 도표 예를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스프레드시트가 이렇게 돼 있다. 학번, 이름, 남성, 여성, 재학, 휴학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가끔 이 플래그 타입으로 뭐 재학이냐, 1이냐, 0이냐 이렇게 표현할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때 있고 휴학도 뭐 0이냐, 1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온오프로 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각화할 때는 얘를 이제 합쳐서 예를 들어 남성, 여성이 있다. 얘를 성별로 합쳐가지고 여기에 1, 2,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요게 쭉 구분이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재학 상태도 보니까 재학, 휴학이 됐으면 재학이면 1이고 휴학이면 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데이터에서 요거를 또 모아서 재학 상태를 1, 2, 1, 2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로 합쳐주면서 분류를 이렇게 한 셀에 대해서 해주는 게 시각화할 때 우리 뭐 타블로나 다른 그 데이터 스튜디오나 파워 BI나 다 이렇게 데이터 구조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엑셀 요거 링크가 있는데 여기 다운로드 되어 있는데 요 링크 엑셀 보면 제가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엑셀을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엑셀을 여기 아닌데 스터디 오케이 있으면 제가 통계라는 엑셀을 열다 이렇게 엑셀을 했거든요. 배트맨, 원더우먼, 엑스맨, 도라에몽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방금처럼 타블로에서 이걸 불러들여서 본다 그러면 타블로에서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보면 타블로 퍼블릭 제가 실행해 볼게요. 한번. 타블로 여기서 엑셀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드려서 여기 왜 작지 이렇게 통계에서 열기 하면 이제 배트맨 원더맨이 싹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딱 들어왔는데 자 이거는 시각화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형태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 이게 시트고 요 그림으로 가보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딱 돼 있죠. 이게 그림 한쪽인데 측정값하고 차원으로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차원이 우리 X축.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름을 이렇게 딱 X축에 쫙 들고 와서 딱 하면 이름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 남성이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쭉 들고 오면 행하면 이제 그래프가 이제 표로 딱 됐는데 10, 10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거는 딱 플래그 타입으로 남성이냐 아니냐 이래 돼 있으니까 곤란한 게 그래서 남성 여성 다 플래그로 돼 있고 재학 학번도 다 플래그로 돼 있으니까 이 자체가 남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측정값을 하나 더 만들어서 컬럼을 만들어서 개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에 분석에 가시면 여기에 계산된 필드 만들기가 있거든요. 계산 필드 만들 딱 해서 필드명을 딱 만들 때 계산 이제 이게 왜 길지? 너무 옆으로 긴데 제가 확장을 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이거를 제가 화면을 바꿔야겠다. 화면을 확장이 아니라 복제를 해야겠다. 저기요. 네, 복제. 여기서 유지하고. 그럼 이제 계산, 제가 다시 할게요. 여기서 이제 얘를 닫고, 여기에, 분서에 가서 계산대 필드 만들기 해서
이제 성별이 되면 되겠죠. 성별, 이렇게 필드를 만들어서 측정값이 들어가면 좋거든요. 성별에서 여기에 이제 바로 넣는데, if 해서, 아까 남성이 1이다. 그러면, then 해서, 뭐냐면, 남성이 되고, else 해서, else면 여성이죠, 그죠? 아까 여성. 그럼 조건을 많이 달 수 있을 거라는 걸, and 이러면, 아까 남성 이 컬럼 보고 걔가 1이면 남성이고 1이 아니면 여성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조건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컬럼을 하나 만들면 확인하면 성별이라는 여기 딱 생겼거든요. 근데 성별로 돼 있는데 얘가 차원으로 갔잖아요, 그죠? 차원을 갔다는 얘기는 얘가 아까 수치가 아니라 어떤 범주, 남과 여라는 범주로 됐던 거거든요. 그럼 이걸 지우고 얘를 제거하고 행을 열을 이렇게 만들고 성별로 하고 합계를 이제 뭐냐면 이 성별의 합으로 보는 거죠. 성별을 다시 똑같이 가는데 성별에 대한 합인데 요거를 카운트를 차원이 아니라 측정값으로 해서 열은 범주고 행은 이 범주 속에 남성이 몇 명이냐 여성이 몇 명이냐 이런 개념이 가거든요. 여기서 측정값을 카운트 딱 하면 이렇게 딱 되죠. 남성이 4명, 여성이 2명 돼가지고 그래 돼 있으니 각각 1령으로 돼 있을 때도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타블로나 필터를 만약에 거주지로 해볼까요? 한번 필터 거주지로 딱 하면 이제 경기 서울 딱 했는데 경기 서울 딱 해서 확인하면 거주지 돼 있는데 여기 이거를 거주지를 만약에 필터 편집해서 경기만 하면 숫자 줄죠. 경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2사람과 1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어디 갔지? 옆으로 갔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여기 갔는데, 난 어디 갔지? 리코드. 자, 그럼 여기서 보신 것처럼,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또 엑셀을 다운받으면 이런 형태의 데이터인데 플래그 타입의 데이터를 보시는 거죠. 범주로 모아서 할 때 아까 if문 하니까 되게 편하죠, 그죠? 편하고 제약성 다 해서 여기서 돼 있는 게 계산 컬럼을 위 형태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하는데 타블로인 경우는 분석 메뉴에서 계산대 필드 만들기 위해서 아까 if문을 쓰면 내가 엑셀에서 안 하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걸 보고, 처음에 엑셀 그래프를 보면, 요렇게 그림을, 요렇게 그리는데요. x, y, 이게 할 때, 이거는 연속적인 값으로 이루어진 독립변수, x, 그 다음에 종속변수, y, 요거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요 차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디멘전이 있었지, 디멘전 있었고, 또 종속 변수는 측정값. 측정값이라는 용어가 타블로에서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저희 그림을 그려보면, 예전 다운로드 받으시면 엑셀이 어떤 엑셀이 되냐면, 그래프 연습이라는 파일이 나오는데요. 보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그죠?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X가 나이고, Y가 웨이트다. 그럼 이렇게 선정을 해서, 딱 해서, 삽입을 해서, 보통 여기에 스케트 차트를 선택하게 되죠. XY 차트에서는 이렇게 차트 선택해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옆에 요 플러스 돼 있는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축 제목을 쓸 것이냐,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쓸 것이냐, 오차 막대를 쓸 것이냐,
일단 그래프 다 다르죠, 그죠? 법내 추서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축 제목하고 이걸 쓰면 바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이 웨이트가 아니라, 뭐, 하이트라고, 예를 들어서 뭐, 170, 아니, 170, 170, 17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 됐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그래프를 또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리면, 예를 들어서, 삽입에, 이 차트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다 나오죠, 지금. 웨이트하고 하이트 다 나오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제 데이터를 선택하는 데 가서, 보면, 웨이트하고 하이트 다 가 있습니다, 이게. 요거를 이제, 웨이트를 빼고, 얘를, 이렇게 제거하면, 하이트만 남아서, 원래는, 잠깐만요. 데이트를 일단 선택해서, 추가를 할 때, A1과, 선택 안 했구나. 선택을 해서, 여기 이렇게, 그림 딱 그려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행이 떨어져 있어도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 베이스로 일단 그림을 그리는 게, 이 시각화 툴에서 필요한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를 그렸는데, 타블로에서는 이제 이 그림 그릴 때, 우리 항상 예측을 한다 그러면, 그런 데 있어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추세선 이렇게 넣게 되면, 여기에 직선도 있고, 선형, 지수, 선형 예측, 기타 옵션도 있는데, 지수도 있을 수 있고, 이 엑스포넨셜이 증가하느냐, 선형적 증가하느냐,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추세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타블로에서도 똑같이, 타블로에서도 보면, 이걸 타블로에서 보낼 때, 파일에 새로 만들기, 해볼게요, 한번. 새로 만들기. 이렇게 해서, 데이터 원본을 이제 엑셀에 또 연결하고요. 엑셀 그래프 연습 이렇게 해서 여기서 버브라고 있는데 스캐터 할게요. 스캐터에서 선택을 하면 스캐터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똑같이 시트로 들어오면 여기 워크시트로 가서 그림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아까와 좀 다른 점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측정값, 에이지 다 측정값이죠, 그죠? 다 수치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에이지를 이렇게 그냥 열어놓고 합계 되는데 얘를 측정값이 평균 놓고 그다음 웨이트를 이제 쭉 가서 똑같은데 여기서 합계인데 얘도 측정값이 평균 평균이 아니죠. 이게 차원을 해요. 차원. X축은 차원이잖아요. 그죠? 측정값은 차원으로 하면 이 그래프 그려집니다. 그래프 그려지고 이제 자동 표현을 이제 원형으로 하고 원형 크기를 크게 키우고 그다음에 색상을 바꾸고 레이블 바꾸고 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게 시트인데 여기서 이제 추세선 여기도 추세선이 있죠. 추세 표시를 딱 하면 딱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식이 R 제곱하고 P 값 여기 딱 되는데 이 지금 타블로 그린 거하고 지금 엑셀에서 그린 게 조금 다르거든요. 뭐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그림이 결과가 조금 다른데요. 엑셀에서 그린 거하고 그래프에서 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두 개 다르거든요. 두 개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지금 엑셀에서는 그래프가 점이 지금 4x가 4라는 위치에 하나는 5.5, 하나는 5잖아요. 그죠? 그 4에 5고 5.5인데 그래서 4에 대해서 점이 두 포인트 다 찍혔거든요.
다 지켰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타블로에서는 age가 그 디멘전으로 돼 있는데, 4 영역에 보면 평균값이니까 5.25로 딱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타블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피벗 테이블 형태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데이터가 되도록 해서 전체 이 필터를 바꿔준 형태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BMI 지수라든지 해서 분석해서 컬럼에 이제 계산대 필드 만들기 위해서 이 계산에 무슨 지수, BMI 지수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 대괄호를 해서 웨이트 해서 뭐 곱하기 뭐 1.576 뭐 더하기, 예를 들어서요 2.3이다 다른 지수인 거죠. 그럼 얘를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함수가 되게 많죠. 여기 되게 많아서 여기에 전체 뭐 예를 들면 뭐 가장 끝에 있는 행수 뭐 레프트 문자열 이런 그 로그도 있지만 룩업 테이블 다 찾아서 테이블 찾아서 보는 것도 있고, 그게 결국 뭐냐면 그 엑셀에서 하는 거를 그대로 여기에서 프로그램 좀 짜면 내가 원하는 추출해서 요 필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메디안이니 미드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고 여기서 컬럼을 표현할 때 항상 대괄호로 해서 이렇게 하면 확인하면 BMI 지수 생겼거든요. 그걸 생겼으면 예를 들어서 얘를 그대로 쭉 가져가볼까요? 이렇게 그대로 가져가면 이제 여기에 BMI 지수가 하나 더 생기죠. BMI 지수가 요 포인트를 가지고 계산한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 되고 여기서 이제 하고 나서 이 컬럼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바꾼다거나 뭐 이렇게, 이건 좀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아예 바뀌어 버렸는데요. 합계가 아니고 얘를 이제 제가 하고 에이지로 이렇게 딱 갖다 주면서 요거를 합계가 아니고 디멘전 차원으로 x축이면 차원으로 해주고, 요거를 자동이 아니라 모양 뭐 이렇게 딱 했다. 크기를 이걸 잘하면 예쁘게 다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뭐 이런 그래프 바꾼다거나 이렇게 바꾼다거나 요 데이터 열과 행에 따라서 해준다 보면 되거든요. 그 필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다른 그 범주가 있으면 이걸 딱 넣어주면 그 범주에 따른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처음에 데이터 구조에 있어서 그 이렇게 한번 타블로에서는 분석과 추세선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스캐터 차트 뭐 이런 예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추세에 관계된 얘기고, 근데 버블 차트 같은 것도 사실은 이런 경우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는 몰랐는데 아까 X, Y는 독립변수에 대한 종속분수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X, Y인데 네 가지 변수가 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축이 그 뭐냐면 수명, 그 다음 Y축이 출산율. 그러면 수명과 출산율 해보면 수명이 많을수록 출산이 높을까 낮을까 이거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수명이 높은 데가 혹시 인구가 많을까 적을까 또 같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스캐터 차트를 여러 개 보여주면서 해도 되는데, 여기에는 인구를 원의 반경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에 USA에 되어 있는 거는 수명이 78세고 그리고 출산율이 2인데 인구가 좀 많은 쪽이고 여기 인구가 적고, 그리고 색깔도 하나의 국가는 또 여기 라벨을 표현해서 USA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버블 차트 개념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블 차트를 아까 그래프에서 보면 그래프 연습에 제가 버블도 넣어놨거든요. 버블 넣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선택을 해서 이렇게 버블을 했는데요. 지금 요거에 이제 삽입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제가 최대한 가깝게 한 건데요. 요거를 이제
삽입에 찾아보면, 찾아보면, 여기 버블 차트가 모든 차트, 버블이, 분산형이 있겠네. 분산형의 거품명, 그죠? 거품명으로 딱, 그래서,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 여기 딱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뭔가 이상한 게, 여기 life expectancy하고, region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가 안 맞죠, 그죠? 좌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여기 데이터를 선택해서, 이제 보면, life expectancy는, 이거는, 좌측이 바뀌었죠, 그죠? 일단. 여기 이제,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여기 추가를 하는데, 얘는 제거하고, 여기 추가를 하는데, 요 x 값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x 값이 life expectancy.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캘 편집에 y 값을, 선택해서, 요 출산율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거품 크기 나오죠. 거품 크기를, 아까 population. 이거를, population. 이렇게 딱 해서, 선택을 하면, 그래서 계열 이름을, 출산율. 이렇게 딱 해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아까 비슷하죠, 그죠? 비슷한데, X축이,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들어가 버렸네. 이거를 편집해서, 다시, 라이프 익스펙턴시 빼야겠다,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Y 값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직접.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버블 크기를, 여기서 버블 크기를, 잘못했다, 그죠? 파플레이션이 버블 크기지. 이렇게 하고, 계열값이, Y가, 요거죠, 그죠? 해서, 선택해서 확인하면, 그나마도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요 그림이 출산율과, 그림이 잘못됐는데, 여기 나이와 출산율하고 요 인구가 그대로 됐잖아요. 됐는데, 타블로에서는, 지금 보면, 이게 이거는 타블로는 아니고, 요거는 이제 그림을 그렇게 한번, 타블로에서는 버블 차트를 선택하는데, 파일에 새로 만들기, 그래서 데이터 원본을, 엑셀, 텍스트 파일 제이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서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서버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무료 버전이라서 몇 개 없습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 있고, 여기 보면 오라클하고 MySQL하고 포스트그레스QL 쫙 있거든요. 한 페이지 쫙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을 하면 이게 다 꽉 차서 이제 바로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엑셀 이렇게 해서 엑셀로 해서 그래프 연습 하는데 여기서 버블을 딱 가지고 데이터 가져왔죠, 그죠? 데이터 가져왔고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때는 버블 차트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측정 값을 이제 life expectancy 여기 가져오고 예를 들어서 이걸 fertility life expectancy 일로 가야 돼. 얘를 차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fertility rate를 이렇게 합기가 아니라 이제 측정 값에 평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제거하고 그 다음에 population 이렇게 딱 해서 크기
이거를 할 때, 잘못 가져왔네. 이거를 제거하고, 파퓰레이션을 가져오면서, 그래서, 모양을 원으로 하고, 대신에 이 파퓰레이션을 크기로 쫙 가지고, 크기로. 딱 하면, 크기에 따라서 이게 쫙 되죠. 그죠? 크기에 따라서 되고, 다음에, 나라, 국가 있잖아요. 국가가 리전을 가져올 때 얘를 레이블로 가져오거든요. 레이블 딱 가져오면 딱 미들이스트, 노스웨스트 이렇게 되고 이게 원형으로만 한다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리전 텍스트 마크 라이프 익스펙턴스 이거는 X축으로 가고 이제 이게 차원 합계가 아니라 평균 이게 측정값 평균을 이제 여기 행이고 그 다음에 요 리전 텍스트 합계가 아니고 이거는 평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걸 크기로 하는 거죠. 크기로 하면 요 그림이 보시는 것처럼 요 라벨이 라이프 익스펙턴시하고 평균하고 그 다음에 요 원형 크기가 다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요 타블로 편한 게 마크되어 있는 부분에 색상, 크기, 레이블, 세부 정도 도구수인데 얘를 끌고 와서 파퓰레이션을 크기로 하고 싶다. 라이프 익스펙턴시는 행 하는데 아까 그 엑셀하고 다르게 요 평균이나 종류를 보면 특정한 평균에 합계, 평균, 중앙값, 카운트, 최소값, 최대값, 백분위수, 표준 편차, 분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뭐냐면 같은 범주 데이터 굉장히 많을 때 그 굉장히 많은 거를 한데 쫙 모아서 평균, 뭐 메디안 이걸 쫙 그래프로 계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화에 있어서 굳이 계산 안 하더라도 할 수 있고 요 임포트를 해서 그 위치로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엑셀도 그렇고 타블로 그런데 엑셀이 이쁘던가요? 타블로가 이쁘던가요? 이게 이쁜가요? 아니면 얘가 이쁜가요? 물론 이제 이쁘게 하겠다 다른데 시각화 툴에서 이제 이거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고 이제 버블 차트 이제 그다음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요. 이걸 보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학교 에도 이게 있거든요. 포탈에 이제 포탈에 경영 정보가 있습니다. 경영 정보도 비슷한 원리이더라고 보니까 경영 정보에 가시면 카그너스도 타블로와 거의 같은 그 시각화 툴로서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경영 통계, 부서별 통계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니까 재정 보면 이건 R로 된 리포트거든요. 리포트고 예를 들어서 하나를 열어보면 예상 규모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의 리포트입니다. 여기서 부서별 통계를 보면요. 교직원 현황이 있다. 그럼 여기 보면 리포트 똑같이 있는데 A라고 있거든요. A라고 있는데 교직원 현황이다. 딱 클릭을 해보면 보이는 화면 자체가 다릅니다. 다른데 왠지 지금 타블로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타블로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한 여기에도 보니까 열이 있고 행이 있고 측정값이 있고 여기 컨텍스트 필터가 있죠. 그래서 해보면 교직원 현황에 뭘 딱 클릭을 해서 교직원 상태, 재직 상태가 있는데 열에다가 여기 예를 들어서 교직원 소속 서울 세종대에 있는데 이걸 이제 교직원 소속을 이렇게 열로 옮기고 열로 딱 되고요. 그 다음에 교직원 구분을 이렇게 해서 교원 강사가 있는데 이걸 쭉 이렇게 행을 딱 옮기면 지금 서울 세종 해서 행을 따면 이 그래프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결과를 선택을 해서 잠깐만요. 이거를 측정값 데이터가 측정값이 그러네. 제가 잘못했네요. 예, 이거를
삭제하고 측정값 써야 되는 측정값. 이 측정값 여기에서 교직원 수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딱 이래 되고요. 이걸 이제 그래프를 테이블하고 차트 교차 분석 이렇게 하면 서울, 세종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아까 같죠, 그죠? 디멘전은 어떤 범주, 그 다음에 측정값은 어떤 수치화된 걸로 되어 있고 여기 필터가 있는데요. 필터를 예를 들어 교직원 구분 이런 걸 또 땡겨서 필터를 넣으면 이제 서울, 세종 되는데 필터에 교직원 구분 모두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교원을 했다. 교원만 이렇게 하면 작업 정하면서 숫자가 확 달라지죠, 그죠? 서울의 교원은 이 정도고, 그 다음에 강사는 이걸 보고, 서울에는 뭐 12,000명, 뭐 세종 몇 명, 교직원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필터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성별을 이렇게 당겨서 쭉 당겨서 성별을 딱 넣으면 성별대 모두 되어 있는데 얘를 여성만 본다 그러면 여성만 딱 하면 지금 이 안에 숫자가 줄면서 숫자 교직원 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그너스 BI나 그 다음에 타블로나 다 시각 그리고 데이터 스튜디오나 클릭뷰나 다 똑같이 파워 BI도 기본적으로 디멘전 그 다음에 그 측정값 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카그너스 BI 제가 좀 관심을 좀 가지게 돼가지고 요렇게 지금 A로 표현되는 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원 데이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디자인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파일에 리포트 스튜디오 여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포트 스튜디오를 딱 열어보니까 얘가 뜨면서 타블라 똑같은 그냥 아예 솔루션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루션이 떠서 IBM 카그너스가 뜨면서 여기에 아까 그 타블로의 서버 버전 같은 게 딱 뜨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키바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키바나도 똑같거든요. 키바나도 무료 버전인데 이게 똑같이 되어서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아까 강사된 교직원 현황되는 똑같이 그래서 기간되어 있고 여기서 프로그램 메뉴를 보니까 여기에 뭐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구조 바닥글로 꾸밀 수도 있고 필터를 할 수 있고 실행 보고서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기능이 쭉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 상태에서 예쁘진 않지만 이게 이제 차원과 측정값에 따른 교직원 수를 성별에 따른 교직원 수, 뭐 내외국인 교직원 수, 요게 차례대로 쭉 다 있다는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학교 내 자료는. 그래서 이 학교 내 자료는 최정윤 선생님하고 매년 2번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하는 거는 대학 정보공시고 그 외 자료들은 매일 새벽 3시에 항상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제조 상태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번에 처음 알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런 시각화된 툴을 볼 수 있는 방식이 이 스프레드시트 원리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예를 트리맵 차트다 그래 있으면 타블로에서는 이제 보면 요거를 제가 아까 타블로에서는 보면 또 다시 파일에 새로 만들기 해서 새로 만들기 해서 요 데이터를 불러야 되겠죠. 데이터 원본을 엑셀에 그래프에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저기 오른쪽에 표현 방식이라고 보여있는 예. 저기에서 트리를 누르면 그거 바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트리 저기서요? 네. 혹시 그렇게 해볼까요, 한번? 네, 이거를 저기 오른쪽에 표현 오른쪽, 방식. 네, 트리, 이거, 네, 네, 트리 그거 하면, 이건 바로 트리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각 데이터가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걸 쭉,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더라고요. 전체 데이터 가운데 뭐가 도미넌트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걸 트리맵이라는 형태로 쭉 해서 이렇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리맵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요 세 개를 선택한 이유는 스캐터 차트는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본 거고, 그 다음에 버블 차트는 차원이 우리가 원하는 걸 2개, 3개 변수를 표현할 때 그래도 그려볼 게 있다라는 거를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여기 이제 스캐터 차트 여기 클릭을 해보면, 구글에 가보면 이거를 이제 웹사이트에 띄우고 싶으면 웹사이트에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스캐터 차트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요렇게 요 지금 구글에 로드 JS 된 요 로딩을 해놓고 잡아서 로딩한 상태에서 요 차트를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2D 어레이로 해서 넣어주면 엑시스에서 요즘 요 그래프가 그대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화 표현할 때 내가 어떤 파워포인트 넣느냐 아니면 어떤 웹사이트에다가 어디 다 삽입을 하느냐 그에 따라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버블 차트도 제가 링크를 해놨는데 디벨로퍼 이렇게 가보면 로컬하게 쓰지 말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요 소스 코드 HTML 소스 코드를 넣어주면 아까 그 그림이 그려지고요. 저게 이제 차트 갤러리 가보면 각각 제가 본 바로는 차트 갤러리에 나온 그림이 타블로에 나온 그림보다 개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아가 타블로로 지오 차트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히스토그램, 콤보 이런 부분들이 쭉 다 게이지나 여기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줄 때 이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키바나라는 그런 무료 시각화 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요걸 한번 지금 틈틈이 연습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혼자 계실 때도 한번 그림을 익숙하게 이거 좋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살짝 그려보면, 이거 살짝 설명이 되겠죠, 그죠? 보면, 현재 지금 교육연구행정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저는 시나리오 때 여기 둔다 그랬는데, 여기 카그너스 요 경영정보 DW에 이 크론으로 새벽 3시에 데이터를 싹 다 이렇게 넣더라고 보니까. 넣어서, 이제 이거를 아파치 에어플로우라는 데서, 이게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바람개입이 되는데, 분배해 주는 겁니다. 포스트 그레이스케일도 넣어주고, 마리아DB에 넣어주고, 제이슨 파일을 넣어주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일종의 DBMS처럼 이게 어떤 잡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요 아파치 에어플로우라는 게 요 데이터를 다 넣고, 로그 스태틱 하는 게 데이터 수집해서 일레스틱이라는 서치 엔진을 넣고 얘를 키바나라는 시각화 툴에다 넣거든요. 그래서 이걸 API 콜을 요리하는 요게 굉장히 잘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시각화 할 때 앞으로 타블로든 보면 타블로 썼을 때 데이터 스튜디오를 썼을 때 여기서 경영정보 DB로 넘어온 거를 이 포스트그레스QL에 있으면 얘를 타블로로 바로 가져올 수 있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지금 생산자에서 예를 들어서 시간에 대한 어떤 로그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어느 나라에서 침해가 많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데이터로 쌓아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서 공간정보나 이런 데이터 차원에서 아까 그림을 그릴 소스는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타블로에서 제가 프로그램 좀 짰잖아요, 그죠? if 짰는데 이게 엑셀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전처리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자유도가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앞에 엑셀 다운로드 받고 했는데 엑셀 자체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방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제가 전처리 프로그램으로서 엑셀이나 이렇게 액세스나 이렇게 돼 있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 이 피봇 테이블 같은 거를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봇 테이블 말고 이렇게처럼 보시면 지금 윈도우에서 인터넷에서 가져오는 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면 여기서 KUDW, 코리아 JCKR, KUJ, PHP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kudw.korea.ac 이거 지금 이거는 사이트고. 여기서는 참, 되지 않나요? 지금 안 되네요. 지금 안 되네요. 지금 안 되지? 일단 뭐, 예. 안 되네요. 예. 지금 뭐, 꺼졌나? 저게, 웹사이트 상에서 이 HTTP 리퀘스트 같은 것도 사실은 엑셀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엑셀에서 보면, 제가 엑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엑셀을, 그러니까 SQL문 써서 뭐 하시는 게 좀 편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엑셀을 했을 때, 좀 편리한 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엑셀 하나 띄우고, 엑셀을 띄우면, 다 띄우셔도 됩니다. 엑셀을 띄우면, 새 통합 문서, 이렇게 딱 뜨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통합 문서인데요. 이제 보통 보면 여기에서 그 자료들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죠? 관리를 하시는데, 여기서 Alt F11을 누르면, 이게 뒤에 이게 뜹니다. 그러니까 엑셀도 그렇고, 액세스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다 Alt F11을 누르면, 그 오피스 자료를 내가 전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전체를 할 수 있어서 제가 여기 뭐가 떴는데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삽입을 해서 모듈하고 클래스 모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폼 돼 있으면 파워 빌더 있잖아요. 파워 빌더처럼 폼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폼을 만들 수도 있어요. 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주얼 베이스처럼 이렇게 폼을 만들어서 여기에 뭐 텍스트 상자를 넣는다거나 엑셀에서 넣는다거나 단추를 넣는다거나 이런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폼 말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삽입에 모듈을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널찍한 이런 함수가 이렇게 생깁니다. 함수를 쓸 수 있는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안에 쓸 수 있는 게 서브 루틴하고 서브 연습 이렇게 괄호 치면 서브 연습이라는 함수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다가 쉽게 메시지 박스 안녕하세요 딱 그러면 얘를 이제 한 상태에서 실행을 딱 시키면 안녕하세요 떴잖아요. 그죠? 근데 안 떴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엑셀에서 삽입에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그림 도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도형 하나 그림을 또 붙여 놓고 여기에다가 매크로 지정이 있죠. 텍스트 여기다가 연습합니다. 뭐 이런 걸 해놓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해서 여기에 연습이라는 걸 딱 할당을 하면 그래서 이제 이걸 딱 하면요. 그 다음에 엑셀 보내면 이걸 연습하면 안녕하세요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어떤 실행하는 것도 화면에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걸 해볼게요. 한번 지금 엑셀에서 이제 서브 루틴하고 중요한 게 펑션인데요. 펑션 이렇게 돼 있으면 계산 나만의 계산 이렇게 해서 펑션이 by value에 의해서 a가 s 더블 by value에서 b가 s 더블 두 개의 더블을 넣어서 s 더블 출력을 s 더블로 하고 결과를 나만의 계산 이름 똑같이 하고요. 계산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 곱하기 1점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럼 이거를 엑셀에서 이제 1, 3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내가 방금 만든 함수 있죠. 펑션 얘를 이제 요 펑션 fx 찾아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아니라 사용자 정의로 딱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계속 딱 나타났죠. 그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A를 얘를 선택하고 B를 요걸 선택하면
나만의 계산, 요 결과 딱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저장하고 있다가 내만의 함수를 쭉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도 쓸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방금 실행팍하고 그다음에 함수 딱 하고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죠. 뭐냐면 지금 아까 서버가 왜 안 되는지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혹시 VPN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한번 VPN을 연결해서 VPN 원래 돼야 되는데 제가 KUW 이게 원래 됐는데 KUW 됐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제가 하나 예를 보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자 이 엑셀인데요 지금 보면 아까처럼 단추 있죠 이렇게 그죠 단추 있고 또 재집계 톰슨 DB 이런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어떤 이름 직위 총 노무 편수 환산 편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집계를 하는데 원 데이터가 뭐냐면 요겁니다 원 데이터 홍길동 GT킴 되는데 요거를 보면 요게 원 데이터거든요 어딘가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운받았는데, 뭐가 막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여기에 뭐 또 정보가 쭉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각 사람한테서 받아서 집계를 하는데, 이거를 보면, 여기에 불러들이기 클릭을 했을 때 뭔가 제가 함수를 넣어놨거든요. 딱 클릭을 하면, 지금 지원자들의 SCI 연구업체 들어있는 파일들 선택하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프로그래밍에 VBA에 이제 BK에 홍길동 GT킴 이걸 클릭을 하면 확인하면 그걸 읽어드려서 다 정리를 해서 홍길동만 남고 여기에 개수들이 쭉 남아있죠. 환산 변수 이런 거 다 보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함수로 들어가 ES 값 이런 함수로 들어가는 보면 사용자 정의 함수로 딱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도 Alt F11을 누르면,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명령어가 쭉 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BK 전을 보면, 여기에 펑션, 저널 인포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그 ISSN 넘버를 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KUDW, KUJ.html 이런 걸 하나 만들어 ISS 넘버를 넣어놓고 이걸 가지고 ISS 넘버를 하나 해볼게요. 한번 하나 선택해서 클릭해서 여기 넣고 2017 넣어볼게요. 한번 넣으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요 사이트 kuj.php ISS는 이걸 써주고 이어는 이렇게 해줬는데 이 구조가 아까 요 모양이 똑같죠? win http 오브젝트 선정해서 http kuj php에 물음표에 ISSN 넘버는 ISSN 넘버를 넣고 year는 넣고 해서 submit 하면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방금처럼 이 엑셀이 앞에 시트의 값도 바꿀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에 있는 값도 가져와서 계산할 수 있는 함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처리하는 용도하고, 지금 보면,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Alt F11을 눌러 개발 환경으로 전환하고, 서브 루틴, 실행 루틴, end 서브 루틴 사이에 프로그램을 정의하고, 앞에 값 쓸 때, 시트의 시트명, 레인지 이런 밸류로 작동하는데요. 그리고 펑션은 펑션 시작에서 end 펑션으로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해볼게요. 한번. 여기서부터
1부터 쭉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 인덱스 하고, 어떤 수,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여기서 Alt F11을 누르고, 제가 너무 닫죠. 하늘 너무 많이 떠 있으니까, 닫고, 여기서 Alt F11을 누르고, 여기서 제가 서브에서 칸 채우기, 이렇게 딱 해서, 그럼 저기 앞에, 지금 프로그램 환경이잖아요, 그죠? 환경인데, 앞에 시트를 접근하고 싶거든요. 시트를 접근하고 싶은데, 시트 하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트 1. 이렇게 하면, 뭐가 안 나오는데요? 기억이 안 나니까, 시트 1으로 해서, 점을 누르면 뭐가 많이 나오죠? 시트 1으로 해서, range 해서, A1에다가, value는, A2로 할까요? A1에, A2로 할게요. A2의 value에서, 박일점, 이렇게 딱 써있습니다. 그 실행시에 뭐가 나올까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얘를 실행을 시키면, 박일점 나타나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offset을 A1으로 하고, 얘를, offset을 줘서 1, 0을 주면, 똑같이, 이번에는, 여기다가, 김진영, 이렇게 해서, 딱 실행하면, 똑같죠. 같은 위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거를, 잘 쓰는 for i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해서, next i. 이렇게 해서, 딱 쳐서, 이제, i를 변수를 지정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dimension이라는 용어를 썼었잖아요. dimension, i는 as long, 그러니까 long integer로 해서 하면서 얘를 i로 싹 바꾸는 겁니다. i로 싹 바꿔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김지영이 다 되죠. 그럼 여기서 6만 라인이 있다. 6만 라인이 있으면 어떤 규칙에 따라 쭉 생성하는 거는 이런 간단한 홀로 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수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합쳐서 해서 이렇게 하고 쭉 빼어서 i에 1을 하면 그 다음에 랜덤 넘버를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구글로 가서 찾을 때 이렇게 찾습니다. 뭐냐면 VBA 랜덤 넘버 딱 해서 딱 찾아서 how to use random function 찾아서 이걸 보고 RND구나. RND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구나. 그럼 이걸 카피해서 딱 해서 아까 엑셀에다가 엑셀 VB에다가 여기다가 랜덤 넘버를 넣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보는데 얘를 실행을 딱 시키면 랜덤 넘버가 딱 만들어질 때만 숫자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여기서 하는 게 나은데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기다가 앞에다가 단추 하나 만들어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해서 칸 채우기 딱 하면 그 다음 사용자 봤을 때는 Alt F11 눌러서 안 들어가고 여기서 그냥 연습합니다. 이렇게 바뀌죠. 그죠? 바뀌니까 결국 이제 데이터 전처리 할 때 이거를 이제 랜덤 넘버를 만든다거나 뭘 빼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하는 거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다 보면 제가 여기 예제 다운로드 있거든요. 예제 다운로드를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제가 스터디에 이렇게
VBA 연습해 놓은 거 보면요. 여기 콘텐츠 사용되어 있는데요. 한 피벗 테이블 되어 있는데, 피벗 테이블. 요게 피벗, 요래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예를 들면, 네임이 요래 돼 있고, 앤서리 요래 돼 있고, 데이터 요래 돼 있는데, 피벗 테이블에서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삽입에, 피벗 차트, 및 피벗 테이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비슷하죠, 그죠? 필터. 돼 있어서, 네임, 주값, 뭐, 네임, 범주,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요런 카운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거를, VBA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모듈에,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여기 있을 때, 제품명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피벗 테이블 하나 하는 거거든요. 하나 하는데, 위치를 보면, F1에 옵셋 1, I0 되어 있는데, F1에다가 이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딱 시키면, 실행시키면 결과에 보면, 기초자료? 참조. 참조. 이 결과, 이거네. 여기 그게 딱 만들어져 있죠, 지금. 제가 시트 잘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시트 참조잖아요, 그죠? 참조니까 얘를 지우고, 요것만 지울까요, 한번? 요것만 지우고, 클릭을 하면, 여기서, 실행을 하면, 여기 보면 컴퓨터 모니터 100이, 여기 100, 찾을 수 있는, 이거는 VLOOKUP 있죠, 엑셀에서. 그러니까 VLOOKUP에다가 얘를 제가 지금, 한 겁니다. VLOOKUP이고, 그리고 아까, 이 피벗 테이블은, 이제 피벗 테이블 가서, 제가 얘를 만든 거 보면, 피벗 테이블에 가서, 이제 피벗 테이블 돼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이걸 가지고, 실행을 딱 하면, 이제 결과에 나오겠네요. 결과 9월 1일 뭐 몇 번 나올 이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오늘 잠깐 한 거는 이제 마무리하면요. 그 데이터를 전처리할 때 엑셀 수준에서 얘를 이제 좀 바꾼다거나 아까 타블로에서도 곱하기 2를 한다거나 해도 되지만 엑셀 수준에서 전처리해서 이걸 그 다음 단계 파워 BI나 이를 보내도 된다는 거죠. 예. 뒷부분 자세한 부분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데이터 할 때, 같은 걸 한 번 더, 같은 거가 아니고 조금 더 심화된 거를 다음번에 시각화하고, 요 데이터 전처리 부분하고 하시는데, 전처리 파트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제 질문 가능할까요? 질문하고 싶은가? 질문 없죠. 파워 BI 다 가능하겠다 그랬는데 파워 BI 코리아.edu죠. 그건가요? 아니다. 오피스 365 들어가셔가지고. 네, 잠깐만요. 이게 그냥 바로 되던데 파워. 네, 그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더라고 보니까. 예.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네, 로그인을 해서. 저는 이거 시각화 툴 자체가 저희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파일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항목인데 소프트웨어 항목에 대해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계약 항목을 축으로 둬서 매달 할 때마다 제가 그래프를 만들거든요. 이런 시각화 툴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그거를 말씀하신 홈페이지 HTML로 하게 되면 홈페이지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제가 현황 관리할 때 예산이나 증감 부분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상황판처럼 볼 수 있을 것 아, 예,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 그 제가 JCR이라는 걸 한번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 여기 얘를 시각화 얘를 선택하는데요. 여기에 네이션이 있는데 네이션이 프레스 네이션인데 나라별로 임팩트 팩터의 저널이 IFL이 있는데 요거 해서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딱 하면요. 그러면 나라별로 이게 임팩트 팩터인데요. 나라를 발행하는 저널들이 임팩트 팩터의 합을. 그러니까 어느 출판사에 있을 때 거기 출판사가 있는 소속된 나라 있잖아요. 네. 그 나라별로 그 소속된 출판사에서 나온 저널들의 임팩트 팩터 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합계되어 있는 평균하면 이걸 딱 보면 덴마크에서 나온 게 평균이 높죠. 신기하네요. 미국의 항해를 부풀어라는데. 예, 미국에 아마 개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USA가 설명으로 하시니까. USA가 5번째 있고. 그래, 덴마크가 신기하네요. 예, 덴마크 이제 이걸 크게 동그라미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임팩트 팩터 크기에 따라 비율에 따라서 덴마크가 제일 크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파이썬이 연결될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파이썬 시각적 개체 연결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 원형 아까 버블 차트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볼만한 거는 보면 여기에 항상 범례가 있고 아까 디멘전이네요. 디멘전이 있고 값 항상 평균 뭐 보면 최대값 최소값 똑같이 측정값이죠. 그 다음에 필터를 넣어주면 이제 평균 뭐 돼 있는데 결국 시각화 툴에서는 디멘전과 측정값하고 그 다음에 필터 세 가지고 짝짝짝짝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필터를 남, 여, 뭐 분류 그래서 데이터 구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타임에 대한 걸 본다든지 경량을 본다든지 할 때 되게 접근하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 BI 근데 이건 다 왜 라이선스 문제가 있나요? 그 디폴트 정책입니다. 다 못 쓰나요? 다 쓸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근데 일일이 수동으로 줘야 되나요? 예. 그래요? 예. 하여튼 필요하는 사람들은 줄 수 있는 다 거잖아요. 주고 있습니다. 다 주고 있고. 달라 그러면 줘야지 또 그냥 줘봐야. 여기는 또 이거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수동으로.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하고 보면 아까 데이터 첫 번째 구조 있죠? 첫 번째 페이지 그게 제일 스캐터 그림 그릴 때 이 그래프 있죠? 이 컨셉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데이터를 플래그로 되어 있는 걸 한데 범주화 시켜야겠구나. 그리고 범주가 여러 개면 다른 범주는 다 필터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역, 나라. 그쵸? 측정값은 항상 아까 썸이라든지 카운트라든지 그 다음에 맥시멈, 미니멈 그 다음에 4분의 요거를 평균해서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고 그 그래프는 선택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요?